네, 그래서 거기 182페이지에 보면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경사면에 이 경사면에 이제 평행한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인 방향 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제 요 그 평행인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을 각각 이제 x하고 y축으로 x하고 이제 y 방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힘 P하고 이제 Q를 이제 X 성분 그 다음에 Y 성분으로 이제 분해해서 이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사각이라고 하는 람다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에 따라서 x하고 이제 y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단위 벡터 그죠? i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j라는 단위 벡터가 존재하겠죠. 단위 벡터를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힘 Q 이 힘에 대한 힘 Q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Q에 대한 힘의 정의를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 Q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람다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은 이거죠. 사인은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이제 탄젠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하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우리가 뒤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P하고 Q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만들어지는 수식은 거기 우리 페이지 18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현재는 결과만 나온 겁니다. 결과는 18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P하고, 그 다음에 Q하고의 관계식을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그죠?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마찰이 생기니까, 그 마찰각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서 정의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건 결과만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각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굳이 여기서 우리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만 이제 이렇다. 그리고 이 내용 뭐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각하고 그 다음에 힘하고의 관계.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각하고 그 힘하고의 관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는 이제 힘이라 했잖아요. 그 P하고 피치하고 그 다음에 지름과의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위에 식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결과를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은 풀이 과정은 183페이지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거기 참고로만 보세요. 이 내용은. 그리고 거기 184페이지까지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풀이 과정은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기계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다 계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증명하는 것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전 토크라고 하는데요. 나사가 회전할 때 이제 토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토크에 대한 거를 나타낸 거고 이게 이제 D고요. 그 다음에 힘은 이제 P, 그죠?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토크가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죠? 회전하면서 그때 이제 그 유효 지름하고 그 다음에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의 회전력 이제 P가 받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나사가 잴 때 필요하는 회전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각각의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참고로 이렇게 회전 토큰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풀 때입니다. 풀 때는 이제 그 감을 때하고의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회전력, 그 다음에 힘의 성분 Q의 성분분해, 그다음에 P의 성분분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P하고 Q에 대한 X하고 Y 성분에 대한 성분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의 힘과 Q의 힘 관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P하고 힘 P하고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지름하고의 관계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회전 토크는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토크를 보면 앞전에 우리가 했던 요 감았을 때 하고의 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성분이 밖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P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돼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감을 때나 뭐 풀 때나 회전 토크는 비슷하다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그 186페이지 나사의 자립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사의 자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사가 저절로 풀리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나사의 자립 조건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동이나 뭔가 이렇게 되면 나사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죠. 녹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액체를 나사에다가 넣어가지고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뭐 고무나 이런 것들을 껴서, 아니면 와셔를 끼거나 뭐 이런 걸 껴서 이제 풀리지 않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사 스스로의 자립 조건을 가지고 나사가 저절로 풀리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를 풀 때의 회전력과 그 다음에 축 방향의 Q하고의 관계는 이렇다. 그리고 나사의 자립 조건은 마찰력이었었죠, 이게. 그 다음에 람다보다는 커야 한다. 그 다음에 마찰각. 그죠? 마찰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마찰각은 이 각보다는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각을 정의를 할 때 리드각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탄젠트에다가 넣으면 마찰력은 이것보다는 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나머지는 쭉 이런 조건을 맞아야만 우리가 나사의 자립 조건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효율이 있습니다. 나사의 효율. 나사의 효율은 18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나사의 이제 효율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입력한 일에 대해서 출력된 일의 비로 당연히 정의가 되겠죠. 효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사를 풀 때 얼마만큼 힘을 줬을 때 얘가 이제 풀리고 그 다음에 감기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입력한 일에 대해서 출력한 일의 비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나사를 잴 때하고 나사를 풀 때하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단지 부호가 이제 반대로 되죠.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정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나사잭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각나사잭은 거기 188페이지에 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핸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사를 돌리게 되는데 그 레버라고 하죠. 이거를 핸들을, 그 레버를 통해서 이제 그 가에서 힘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F를 우리가
이 축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죠? 이것도 앞전에 이제 한번 했었잖아요. 이 길이에 따라서 당연히 힘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 길이에 따라서 반비례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Q 위에서 가해지는 Q에 비례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이제 볼트하고 와셔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볼트하고 와셔가 있는데요. 이 볼트는 이 뒤에는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에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볼트의 전체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선이 있는 나사부의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과 끝에 이제 호칭 지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사를 표현할 때는 이 끝에서 끝부분에 지름을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몇 파이짜리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볼트 너트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존재하겠죠. 얘도 높이가 있듯이 얘도 높이가 있습니다. 이 높이에 따라서 또 너트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 안에 파이도 또 달라지죠. 이 속에 있는 파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의 높이라든가 머리의 형태라든가에 따라서 이제 너트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트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볼트를 사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그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관통형이 있고요. 관통형 완전히 뚫려서 상하로 볼트 체결을 하는 개념이고요. 탭볼트는 밑에 나사홈을 만들어서 탭을 낸 다음에 너트는 필요 없이 이제 볼트로만 감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디 볼트라는 게 있고, 스테디 볼트는 볼트를 감고 끝에다가 너트로 다시 감아주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탭 볼트 플러스 뒤에 관통형 볼트처럼 너트로 체결하는 그런 개념의 볼트가 스테디 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정의는 거기 189페이지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려고 하는 두 개의 부분에 모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관통시킨 후 너트로 죄는 거다. 그 다음 190페이지에 보시면 탭 볼트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요거는 탭을 낼 때 내가 어떤 나사를 쓰느냐에 있어서 그 다음에 탭 길이도 중요하고요. 가공을 해오는 거니까 가공비가 또 들어가겠죠. 탭 가공비가. 그래서 요 탭을 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또 달라지니까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그 탭을 낼 때 잘 내야겠죠. 잘못 내면 볼트하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스테디 볼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막대의 양 끝에 나사를 이제 깎은 머리가 없이, 그러니까 요 뒤에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가 없이 체결한다. 그리고 그 본체에 튼튼하게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끝부분에를 너트를 끼워서 죄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와셔가 있습니다. 와셔는 이제 나사의 풀림을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와셔는 이제 볼트 머리에 밑면에 끼우는 타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밑에 그 볼트 있죠, 볼트. 요 볼트가 있으면 요 볼트의 끝면 속에 끼우는 거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와셔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이제 모양이나 기능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평판 형태의 이제 그 평와셔가 있고요. 뭐 육각 볼트라든가 이제 육각 너트 와 같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원형 이제 둥근 와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각 형태의 이제 각 와셔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와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둥근 와셔, 그다음에 이제 붙이기 와셔, 옆에 이제 약간 이렇게 턱이 나와서 뭔가 붙여져 있는 혀 붙이 와셔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와셔, 약간 텐션이 있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요. 측면을 보면 약간 이렇게 스프링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접이형 와셔가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측면을 보면 약간 접신머리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 페이지 밑에 보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와셔는 볼트머리 부분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와셔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많이 쓴다. 어떤 경우냐면 볼트 구멍이 볼트 지름보다 아주 클 때, 그 다음에 볼트머리와 그 다음에 볼트머리와 너트를 받치는 그 누름면의 요철이 심하게 있거나 경사져 있을 때 주로 쓴다. 그리고 자리면의 재료가 이제 탄성이 부족하여 이제 볼트의 죬 압력을 오랫동안 유지 못하는 경우에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압이 약한 목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무 등의 이제 볼트와 너트를 사용을 이제 하게 된다. 그리고 너트의 풀림을 방지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와샤를 쓰는 용도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결합용 나사인 경우에 주로 이제 접촉면에서 이제 우리가 마찰을 하게 되는데, 그 마찰력으로서 서로 이제 풀어지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진동이라든가 뭐 어떤 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접촉 부분에서 여기 접촉 부분에서 이제 진동이 생기면 그 진동에 의해서 얘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와샤를 그 스프링 와샤를 끼거나 그 다음에 로그 너트로 해서 고정을 하거나 두 개를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핀을 사용해서 쓰거나 중간에 분할핀을 넣어가지고 안 빠지게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사 풀림 방지를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춤 나사를 사용한다든가 중간에 축에다가 이렇게 그 뭔가를 하나 더 박아서 풀리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안에 이게 이제 너트인데 너트 안쪽에 이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요. 걔가 잡아줘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선을 사용한다는 거죠. 강선을 써서 나사 주위에다가 감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림 너트를 사용해서 고정시킨다.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서 얘가 끝에서 뭔가 이렇게 잡아주게 하는 그런 형태, 그 저림 너트 타입의 형태로 이제 고정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에 각각의 와샤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각각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와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스프링 와셔, 혀붙임 와셔, 그 다음에 이제 고무 와셔 등 특수 와셔를 사용해서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뭐 거기 여러분들이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2페이지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뭐 이거는 사각나사의 최대 효율을 나타낸 거고요. 나사 조일 때 정의한 거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